어제도 되게 춥더만은 오늘은 더 춥습니다. 이래 날이 추우면 감기에도 걸리기 쉽고 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카대야. 호흡기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겨울에는 건강을 어째 챙기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장알차즘의 공식 주치이신데 예. 요즘 감기 환자가 정말 많아졌고 감기가요. 제가 한 2달 전쯤 감기 괜찮아 했는데 지금도 감기 걸려가지고 만 떨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 좀 체감하십니까?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원 가니까 병의원을 가시면 진짜 감기 환자 때문에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게 보통일 정도로 맞아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늘었고, 특히 이제 가족이나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아프다 할 정도로 이제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이 콜록콜록거리는 그런 이제 풍경도 보이기 정도로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감기 걸리면 이제 병원 가든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논란이 많습니다.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이 필요합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우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보통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항생제는 세균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감기는 항생제 치료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면역 저하자나 감염이 취약한 경우는 사전에 항생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비동용, 우리 축농증이라고 하죠. 축농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폐렴 등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이 심될 때는 그때는 꼭 항생제를 같이 씁니다. 예.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근데 이제 독감 환자는 완전 별개잖아요. 이거는 또. 그렇죠. 예, 독감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죠. 독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기준이 6.5명인데 지금 38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행 기준의 6배가 됐고요. 네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거의 10배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청소년이 제일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셨는데 이번 독감은 주로 어떤 나이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까? 소아와 학령기 아동이 가장 중심인데요. 나이대는 13세에서 18세가 가장 많고 이어서 7세에서 12세.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금 독감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도 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대부분 독감 주사를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지금 학령기 학생들이 가장 독감에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태국 공주가 이 폐렴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꽤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보통 9월부터 3월까지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3차 102명에서 한 달 사이인 11월 3주차는 230명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한 3, 4년 주기로 유행을 하는 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호흡기에 의한 감염의 이유로 폐렴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인데요. 네. 보통은 감기같이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으로 시작하다가 보통 3, 4주 정도 지속하면서 폐렴으로 돼서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까지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아주 경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의 공주나 이런 특수한 케이스처럼 특히 이제 소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요거 마이코플라즈마 아닌가? 폐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기침이 좀 오래가고 38도 이상 발열이나 가래 같은 감기 증상이 한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꼭 이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다른 폐렴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일반 해열제 항생제가 잘 안 듣고, 그리고 이제 거친 호흡음, 우리가 보통 크랙하는 이렇게 자글자글한 느낌의 네. 그런
어떤 소리가 폐소리가 들릴 때는 꼭 폐렴을 의심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예방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신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백신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호흡기성 질환의 특징은 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뭐든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그 개인위생에 대한 어떻게 경각심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100일에 요거 저 유행이 심상치가 않다고 예. 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환자가 속출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11월 중에 올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100일에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100일에가 이 말을 바꾸면 100일 동안 지속하는 기침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침을 한다. 그래서 이 질병의 특징이 기침을 오래 하는 그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감염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가족 전체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르델라 100일의 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만 성인은 대부분은 가벼운 감기처럼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6세 이하의 소아들이 좀 증상이 심하고요.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는 사망률이 꽤 높은 질환입니다. 이 기침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발작적으로 막 기침을 애들이 하다가 네. 마지막에 하다가 이렇게 숨을 몰아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후 하고 이렇게 쉬는 이 기침이 100일의 특징적인 기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침이 발견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네. 그 지금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고령층 환자 30% 유지하고 있고요. 질병청의 주간 양성자가 6천 명대를 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코로나 검사비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재된 코로나 환자까지 합치면 지금은 코로나 백신 모든 호흡기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검사 비용 내는 거는 익숙한데 똑같잖아요. 이렇게 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검사하는 거는 왠지 좀 비싸 보이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코로나19와 저 독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순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동시에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독감의 그 백신 접종 시기는 사실은 11월 달까지고요. 12월 초까지가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독감이 좀 빨리 유행하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은 독감 꼭 접종을 하시고 할 때는 지금은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시기라고 접종하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접종이 좀 꺼려지는 분들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독감을 먼저 맞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겨울 되면은 호흡기 질환이 이제 흔하게 발생은 하는데 지금 감기, 독감, 폐렴, 백일해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몸을 지켜줬던 마스크, 손 씻기,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는 만남을 좀 꺼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만남들이 지금 각각 아주 좁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기의 전파에 의한 호흡기성 질환들이 지금 급속하게 퍼진 이유도 마치 이전에 알았지 않았던 질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복수하듯이 지금 막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조금 피하고 그다음 가급적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 특히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 불리는 KF94나 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쓰길 바라고 외출을 하고 나면 손 씻기나 양치 같은 개인 위생을 꼭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나 심혈관 질환이나 뭐 뇌졸중.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뭐 해도 뜨기 전에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실까 좀 조심하셔야 될 텐데 예방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몸의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옷차림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핫팩이나 이렇게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그 장비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특히 나이가 60 이상의
노인은 새벽 운동을 좀 삼가하고요. 해가 뜨고 난 뒤 운동하십시오. 이게 사망률이 거의 일반인 대비 20% 이상 높거든요. 아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벽 운동은 좀 삼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게을리 드시지 마시고 약 꼭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겨울철 고혈압이 위험하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고혈압이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예.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추우니까 더 수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좁은 혈관이 더 좁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이 좁아지면 이게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질환들, 다시 말하면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런 혈관성 질환을 또 발견하는 곳이 운동을 하다 보면 혼자서 운동하시다가 쓰러져서 발견을 늦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등산로나 이런 걸 이용할 때도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좀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환자를 좀 따뜻한 곳에 일단 옮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옷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토나 이렇게 입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기도로, 그러니까 숨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혹시나 호흡이 멈추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는 119로 전화하시면 심폐소생술 방법도 알려주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도 119의 그 안내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통 이제 고혈압 하면은 뭐 화나는 일 있을 때 뒷목 잡으면서 혈압 오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증상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고혈압의 증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혈압을 진단받을 때는 병원에서 혈압을 재서 진단받은 경우가 많고요. 뭐 뒷목을 잡는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오심과 구토, 어지럼증 같은 실제로 고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는 혈압이 180 이상의 아주 높은 고혈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에 의해서 혈압약을 먹겠다 하는 것은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 말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가지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선생님이 약을 이제 좀 드셔야겠는데요. 그러면은 미리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을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뒷목 잡을 일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요새 너무 추우니까 뭐 보일러 켜고 이래가지고 창문을 하루 종일 안 열고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건강에 안 좋지. 맞습니다. 요즘 뭐 그걸 이제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중독 상태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 숨이 답답한 그런 증상까지 있게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주보는 창문이나 문의 경우에는 5분만 환기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공기가 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또 따뜻한데 차가운 공기를 맞기 힘들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리프레시 이제 순환을 한다는 느낌으로 창문을 여는 습관도 굉장히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겨울철 우리가 저 코로나19 시기를 열심히 견디면서 경험한 게 이제 면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겨울철에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이 겨울은 모든 것이 움츠러지는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면역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겨울에는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급적 좀 많이 몸을 움직여서 몸을 데우는 것이 면역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좀 따시게. 따시게. 예. 따뜻하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 역시 자갈치하지만 주치의답게 따시게. 따시게 있고 그리고 핫팩이나 이런 거 좀 주머니에 넣고 난 뒤에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뭘 늘 뭐 손 매매 씻고 마스크 단디 쓰고 따숩게 입고 다니라 이 얘기 맨날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저 주치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갈치아침의 공식 주치의죠.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방금 또 얘기했지만 얘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